인도에 이어 베트남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걸음마다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려한 의전만이 아닙니다. 삼성, LG, SK, 롯데 등 대기업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왜 그들은 바쁜 일정을 제치고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동행했을까요? 이번 국빈 방문이 진짜 잭팟 시너지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파는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대통령이 오면 환대하는 게 당연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베트남은 17년 동안이나 일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라내고 한국을 불렀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왜 한국인지 오늘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주석이 회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양국 관계를 위해 헌신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수반이 상대국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건 외교 무대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베트남 서기장이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나는 이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신뢰해왔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또럼 서기장을 첫 번째 국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간 공들여 관리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원전 인프라 성과가 그 신뢰 구축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합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서기장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나라입니다. 또럼 서기장은 올해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하고 국가주석까지 겸직하며 사실상 베트남 전체를 이끄는 인물이 됐습니다. 이 한 사람의 판단이 곧 국가의 결정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한국을 신뢰한다고 했다는 것, 이게 이번 방문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큰 경제적 화제는 원전입니다. 베트남 닌투원 지역 원전 두 번째 단지, 규모만 약 30조 원, 이 사업의 유력 수주 후보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래 일본이 있었습니다. 2009년 베트남은 원전 두 곳을 러시아와 일본에 각각 맡겼습니다. 그런데 2016년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와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올해 초 베트남 총리가 직접 일본과의 협력을 종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7년 파트너십이 끝나고 그 빈자리에 지금 한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은 정해진 예산과 기간 안에 원전을 짓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UAE 바라카 원전, 그리고 최근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기술력과 경제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셈이죠. 사실 베트남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1호기를 맡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원전 전부를 맡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베트남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고요. 결국 기술력 있고 정치적 리스크도 가장 낮고 실제로 기간 안에 짓는 나라. 그 조건에 맞는 게 지금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 MOU만 2건이 체결됐습니다. 현재 1만 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고 양국은 서로에게 3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진출 18년 만에 총 투자액 232억 달러, 약 31조 원을 넘겼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 6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갤럭시 폰이 전 세계 생산량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집니다.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삼성은 현지 부품 협력사를 육성하고 R&D 센터를 세우고 베트남 산업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삼성만이 아닙니다. LG는 하이퐁에 가전 생산 기지를 두고 있고 SK와 롯데도 유통과 에너지 분야에서 베트남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총수들이 한꺼번에 만찬장에 앉아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한국 대통령의 방문을 단순한 정상외교가 아니라 한국 기업 생태계 전체의 방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방문에 5대 은행장도 함께 갔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건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까지 이식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신뢰라는 인프라를 깔아주면 기업과 금융이 그 위를 달리는 구조입니다. 그 선두에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무려 1993년도에 베트남 사무소를 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전역에 55개 점포를 운영하며 외국계 은행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작년 베트남 법인에서만 2,700억 원 가까운 이익을 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베트남 진출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이번 방문은 그 금융 네트워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자리였습니다. 베트남이 우리를 찾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청 기지가 아닌 성장 파트너로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자금, 기술, 시스템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물건 팔러 가는 나라들과 한국이 다른 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큰 성과들 몇 가지 더 짚겠습니다. 첫째, 호치민 도시철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이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호치민 도시철도 차량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은 하노이 북부에서 호치민 남부까지 1541km를 잇는 초대형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 규모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이나 됩니다. 이번 도시철도 차량 계약은 그 100조짜리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닭고기 이야기.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꽤 큰 성과입니다. 열처리 가금육 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약 16조 원 규모의 베트남 육류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 기업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셋째, MOU 12건의 숨은 의미. 이번에 체결된 12건의 MOU에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망 디지털화, AI, 사이버 보안, 물 안보까지 담겼습니다. 이건 단발성 계약이 아닙니다. 향후 10에서 20년간 협력의 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짜고 있는 겁니다. 이번 순방이 인도에 이어 베트남인 것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의 다변화 측면에서 베트남과 인도는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 트럼프 관세, 공급망 재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지금 달걀을 어느 곳 한쪽도 아닌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 그 바구니 중 가장 크고 가장 빠른 게 베트남과 인도입니다. 베트남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7.5%로 상향됐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호혜적 외교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팔러가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관계를 맺는 것. 대통령이 직접 신뢰의 인프라를 깔고 기업이 투자하고 은행이 자금을 대고 기술이 이식되는 구조. 이게 지금 한국 경제 외교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번 국빈 방문은 단순한 친선 외교가 아닙니다. 30조 원전, 100조 철도, 16조 육류 시장, 12건의 MOU, 그리고 그 뒤에 삼성을 필두로 1만 개 한국 기업이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고 신한은행처럼 현지에 55개 점포를 뿌리내린 금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세일즈를 하러 갔고 재계가 함께 갔고 은행도 함께 갔고 베트남은 그걸 원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 외교의 방식입니다. 원전, 철도, 금융 시스템까지. 이번 성과 중에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는 건 어떤 건가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